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음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밥이죠. 그래서 오늘은 쌀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밥을 먹고 싶다 할 때 먹을 수 있는 영양밥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밥을 하려면 쌀이 필요한데 쌀 한 컵에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쌀컵이에요. 쌀컵은 180ml가 한 컵이고요. 물컵은 200ml가 한 컵이에요. 쌀 한 컵을 쓰면 물 한 컵을 부으셔서 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씻어 볼게요. 보통 집에 쌀 몇 킬로씩 사다 놓고 드세요? 저는 제일 작은 단위를 사거든요. 즉석 도정밀을 사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쌀 봉지를 뜯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사가지고 와서 볼 때 쌀알이 일단 고르게 있는 게 좋은 쌀이고요. 찌은 지 오래된 쌀은 지방이라든가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작은 단위의 쌀을 사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4인분의 쌀 2컵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가족들이 얼마큼 먹느냐에 따라서 양은 좀 달리 쓰시면 되고요. 먼저 볼에다가 쌀을 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을 틀어서 휘 저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래도록 씻지 말고 바로 따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쌀 속에 있는 겨라든가 이런 것들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붓고 주무르세요. 만일에 내가 쌀뜨물로 뭐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버리고 그래서 이거 따라내시고요. 쌀 씻으라 그러면 보통 한 2-3번 씻으면 많은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5-6번 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체에 쏟으셔서 물기를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털어서 물기를 좀 빼주세요. 쌀을 이렇게 이제 물기를 뺐으면 불릴 거거든요. 쌀 불린다고 생각하면 물에다 담가서 불리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물로 맛있는 밥맛, 쌀 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밥이 덜 고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 실내가 건조하기 때문에 젖은 면보를 덮으세요. 이렇게 젖은 면보를 덮어서 봄, 여름, 가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불리시면 돼요. 물에다가 담가서 불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 놓으시면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 불린 지 30분 됐거든요. 그래서 쌀을 보면 지금은 약간 불투명한 하얀색이 됐거든요. 이게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린 쌀을 냄비에다가 붓고 냄비는 약간 두꺼운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 2컵 400ml를 부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서 윗면이 다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불을 켤게요. 센 불에서 처음에 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센 불에서 켰고 밥이 이제 우르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한번 저어줄 거예요. 우르르 끓으면 주걱으로 바닥까지 한번 긁어서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뚜껑 덮고 불을 중간보다 조금 약한 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되고요. 뜸 들일 때는 냄비에 살짝 누룽지가 눌었을 때가 제일 맛있게 밥이 된 상태예요. 이제 밥이 뜸이 다 들었고요. 뜸이 다 들고 나면 다시 한번 센 불로 해주세요. 불을 센 불로 해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만 수분을 확 날려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불을 세게 해서 한번 뜸을 들이게 되면 밥이 고슬고슬고슬한 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불을 세게 했고요. 잠시 후에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불 끄고 뚜껑을 열어볼게요. 밥이 따다다다다다 밑에 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걱으로 저어주세요. 밑에 살짝 누룽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으깨지 말고 주걱을 세워서 이렇게
밥통에다 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이 다 되고 나면 주걱으로 저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밥그릇에 밥을 풀게요. 밥은 눌러 담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펴서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밥그릇이 할아버지 밥그릇, 아버지 밥그릇, 뭐 엄마 밥그릇, 할머니 밥그릇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밥솥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없이 먹게 되는데 밥그릇을 각각 다르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푼 밥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저는 이 어렸을 때 뚜껑 덮어주는 밥그릇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뚜껑이 있는 밥그릇을 사용하고 있어요. 누룽지가 드시고 싶을 때는 이 남아있는 밥을 싹 푸셔야 돼요. 이 남아있는 밥을 푸지 않고 그대로 끓이거나 하면 그 아닥아닥한 맛이 없기 때문에 이 밥은 싹 퍼서 밥그릇에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늉을 먹고 싶으시면 여기다 물을 붓고 끓이시면 되고, 물 붓고 끓이면 자연스럽게 누룽지도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영양밥을 지어볼 건데요. 가을철이라서 여러 가지 견과류, 버섯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영양가 좋은 견과류랑 버섯이랑 이런 거를 한꺼번에 밥과 함께 지어서 먹는 건강밥인데요. 우선 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삼, 뭐 다른 버섯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추하고 밤하고 은행, 표고버섯 준비했어요. 쌀은 씻어서 소쿠리에다 담아서 불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부터 손질할게요. 밤은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를 사실 수도 있지만 껍질을 직접 벗겨서 쓰시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밤은 옥광이라고 하는 밤이고, 밤 중에는 최고로 맛있는 밤이에요. 그래서 밤 껍질 벗겨서, 밤 가위나 이런 걸로 하시지 않고 그냥 필러 같은 걸 이용하셔서 껍질을 벗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껍질 벗기시고, 밤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나 어른들에게도 아주 좋고요. 물론 뭐 전 연령에 다 좋긴 하지만 특히 어른들과 아이에게 더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겉껍질하고 속껍질을 깎고 나면 물에다 담가 놓으셔야 돼요. 전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갈변할 수도 있고 겉이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다 담가 놓으세요. 그래서 밤은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대추하고 은행을 준비할게요. 대추는 양 끝을 이렇게 잘라내고 돌려 깎으세요. 그래서 씨는 씨대로 분리하고, 그래서 이제 대추 씨를 다 돌려 깎았는데 쌀하고 밥하고 잘 섞이게 길이로 반 자른 다음에 3-4번 정도 썰어서 요만하게 썰을 거예요. 한 4장 정도를 포개 놓고 짧은 방향으로 2번이나 3번 썰어 주시면 대추는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은행 손질할게요. 그 다음 밥에 들어갈 은행인데요. 저는 제가 단단한 껍데기를 깐 거라서 은행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은행에 속껍질을 벗겨서 써야 되는데, 이 속껍질을 벗길 때는 다른 음식에 쓸 때는 우리가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지만 오늘은 밥에 넣을 거기 때문에 물에다가 삶아서 요 껍질을 벗길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은행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세요. 은행 알갱이를. 그러면 속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수삼하고 버섯을 손질할 건데, 수삼과 버섯은 물에 씻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요. 표고버섯은 요 두 개 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하나는 여기가 벌로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서 얇은 막 같은 게 쳐져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맑은 막이 이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게 이게 더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버섯은 보통 살 때 무균실에서 길렀으니까 안 씻어도 돼요, 이렇게 파시기도 하는데, 이 안에 보면 버섯에서 떨어진 이런 껍질이라든가 이런 먼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씻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 담가놓고 씻으시면 안 돼요. 스펀지 같기 때문에 물을 쫙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이 안에 손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갓도 이렇게 문질러 씻으시고, 여기 지금 수분이 많이 흡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눌러서 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삼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인삼이라고도 하고 수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게 뇌두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꼭 반드시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꼭 잘라내고 쓰셔야 되고요. 칼날로 이렇게 껍질을 살짝 벗겨주세요. 이런 잔뿌리들은 다듬기 어려우시면 잘라놨다가 따로 씻으시면 돼요. 씻었고요. 이제 밥에 넣기 좋은 크기로 썰어볼게요. 이제 쌀하고 재료들이 다 준비됐으니까 밥을 안 칠 텐데요. 쌀 불려놓은 거고요. 밤은 저는 썰지 않고 그냥 넣을 건데요. 익히기 쉽게 하려면 조금 서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넣고 약간 존재감이 확실해야 나중에 먹을 때도 뿌듯할 것 같아서요. 대추도 약간 오래도록 익어야 맛이 제대로 은은하게 우러나기 때문에 대추 넣고요. 그 다음에 물 붓고, 이제 불을 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이 끓는 동안 버섯하고 수삼하고 손질해서 밥이 우르르 끓고 나면 거기다 넣을게요. 네, 이제 버섯 먼저 썰어 볼게요. 표고버섯이고요. 기둥을 다 살려서 쓸 수도 있고, 기둥은 잘라서 말렸다가 국물 내고 이런 데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버섯 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기둥을 살려서 쓰시는 게 좋고, 한 8등분 정도 하시면 나중에 떠서 먹을 때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늘 기둥을 띄고 쓰다가 어느 날부터 기둥 띄어서 다 국물 내는데 쓸 수도 없고 해서 기둥을 살려서 해보니까 음식에 약간 볼륨감도 생기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서 쓰기 시작했어요. 되게 양이 많죠. 버섯 준비했고, 그다음 수삼을 썰어 볼게요. 수삼이 나 수삼이야 그러고 탁 나타내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밥과 잘 어우러지게 조금 잘게 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밥과 잘 어우러지게 약간 잘게 썰어 줄게요. 밥이 벌써 요거 준비하는 동안 우르르 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밥 우르르 끓어오르면 수삼하고 버섯하고 은행하고 넣어서 섞어서 뜸들일 거예요. 뚜껑 열고 한번 저어주고 나머지 재료 넣어줄게요. 꼭 이렇게 한번 바닥까지 긁어서 섞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삼하고 버섯, 그 다음에 은행 넣고 한번 섞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섞어서 이제 불을 중간보다 조금 약하게 해서 15분 정도 뜸을 들일 거예요. 이제 밥을 뜸 들이는 동안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영양밥에 곁들일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쪽파 송송 썬 거, 그 다음에 간장, 통깨, 참기름, 빨간 고추를 조금 넣을 건데, 빨간 고추는 씨를 발라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로 반을 쪼개신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긁어낼 수는 없잖아요.
계량 스푼 작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쭉 긁어주세요. 다지라 그러면 마구 다지기를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채를 써세요. 채를 썰 때는 바깥면은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칼날이 가게끔 채를 써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너무 길면 반 잘라서 폭에 넣고 한 3mm 정도? 2-3mm 정도 폭으로 채를 썰어요. 그런 다음에 가지런하게 모아놓고 송송송 썰면 다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볼에다가 빨간 고추 다진 거, 그 다음에 쪽파는 줄기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잎부분만 사용한 거예요. 잎부분만 사용하는 게 깔끔해서 저희는 줄기는 잘라서 데쳐서 무쳐 먹고 잎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양념장에는 조금 건더기가 많아야 좋아요. 그래서 좀 넉넉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통깨, 참기름, 양념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밥을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간장을 썼지만 국간장을 하면 더 깔끔하고 풍미가 있는 비빔장이 만들어지고요. 진간장을 쓰게 되면 약간 달큰한 맛이 조금 있는 간장 자체에 달큰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 양념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 완성했고요. 이제 밥이 한번 열어볼게요. 대추 냄새, 인삼 냄새, 버섯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와서 너무 향이 좋은 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 세게 해서 뜸 한번 확 수분 한번 날리는 역할을 하는 센 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열어서 풀 거예요. 잘 섞은 다음에 저는 이 영양밥은 무말랭이 장아찌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부재료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쌀의 양을 줄이지 않은 거는 조금 일반 쌀밥보다는 더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줄이지 않고 그냥 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 번씩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버섯이 되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익고 나니까 수분이 빠져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숟가락에 똑 떠질 것 같아요. 영양밥에 곁들일 양념장을 담아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비빌 때 간장을 떠놓고 비비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양념 건더기를 떠서 넣고 비비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짜지 않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별 반찬 없이도 한 끼가 해결될 수 있는 영양밥과 곁들일 수 있는 양념간장이 완성됐습니다.